극우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공작팀을 운영 중인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저희는 보도 이틀 만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극우 역사관을 가르치는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사람을 모아 댓글 작업을 펼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리박스쿨 연관 프로그램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곳에서 자격증을 받은 강사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은 강사 자격증 수업을 할 때도 극우 역사관을 가르쳤습니다. 이 4.3 사건은 사실 이걸로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리박스쿨은 주니어 역사교실이란 명목으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8월 월간조선 기자였던 김모 씨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수업의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식 주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8월 15일이라는 기쁜 날이 대한민국의 생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강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건국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얘들아 1945년 8월 15일은 강복절이라서 기쁘지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생일이고 건국절로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고 알려주셔서 이어진 강의에서 김 씨는 이승만을 성경 속 모세에 비유하면서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의 의도가 아니었다며 이승만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를 잘 설명해 줄 건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측에서 그 말년에 안타까웠던 모습들만 강조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을 어떤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같이 다음 수업에서 강사 조모 씨는 이승만이 친일파들에게 정부의 중책을 맡긴 사실을 두둔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니네가 조금 친일을 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속죄해라. 그게 친일이에요? 친일 청산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선택이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 여러분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 좀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죠? 이어진 수업에서 강사 김모 씨는 촛불 집회를 폄하하면서 박정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광화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까지 촛불 집회를 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이 데모, 시위 현장이 민주주의를 이루었을까요? 이게 민주주의를 과연 이루게 하는 필수 요소였을까? 이 궁금증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굶주림으로부터 해봐 경제가 발전하면 저절로 민주화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경제 성장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겠어요. 리박스쿨은 2022년 윤석열 당선 직후 어린아이들을 모아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무대에서 합창하는 아이들 얼굴 뒤로 윤석열의 얼굴이 보입니다. 리박스쿨이 만든 대한민국 송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켰다는 내용과 정주영과 이병철, 신격호 같은 재벌 총수들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손유숙 대표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급 우체국장 출신인 그가 어떻게 교육 전문가로 인정받았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전국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행위가 손 대표 혼자만의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배후 조직이나 윗선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우리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그런 교육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이 됐는데도 내가 일에 바빠서 내가 생업에 바빠서 하나하나 챙겨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보도 후에 바로 다음날 교육부와 서울교대가 입장을 내놨어요. 네. 교육부에서는 이제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관련 사항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은 토요일 날 나왔었던 입장은 현재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서 이제 늘봄학교와 그 리박스쿨과 연계된 어떤 사단법인에서 만들었던 그 두 가지 프로그램. 하나는 두근두근 신나는 시험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두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두 프로그램이 현재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이미 이제 공급이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폭 강화되고 사실상 예산이 올해 얼마죠? 1조 8천억에 이릅니다. 증액이요. 지금 이게 1,800억도 아니고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극우 단체가 여기 와서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그럼 국민 세금으로 댓글 팀원에 대한 대가를 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댓글 부대원을 세금을 줘서 월급을 주고 있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서울 교대는 국립대학이에요. 근데 국립대학이 리박스쿨 측과 MOU를 맺었다.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사단법인이 설립될 때 손효숙 씨가 자기가 개입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박스쿨의 프로그램이 검증을 해준 거는 사실상 서울 교대잖아요. 예. 교육부가 그런 것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서울교대는 보도 직후에 리박스쿨과의 협약을 취소하고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다고 입장을 내놨고요. 네. 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입장을 내놨는데 해당 늘봄 학교 프로그램은 당장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는 비용을 사실상 국가가 대주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극우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구나.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내년에는 전국 전학년. 모든 학교, 초등학교에 전 학년으로 확대가 돼요. 그렇다면 예산은 3조 원이 넘을 걸로 보이는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혹시 윤석열 정권에서 보수단체들, 극우단체들의 먹잇감을 준 게 아닌가. 난 그 부분이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엄청 열받는 일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 대부분 우리 같은 맞벌이 바빠가지고 애들을 늦게 데리러 가거나 애가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너무 불안해서 뭐 보낼 수도 없는 거죠. 강사들이 뭐 이승만이 갇혔던 감옥의 이름이 뭐냐 하면 그 뭐 8살 그 작은 손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그 답을 그런 아주 사사로운 그런 퀴즈와 질문을 통해서 완전히 가스라이팅 그 세뇌시키는 그러니까 작업을 퀴즈 같은 걸 하고 있는 외우게 만드는 예, 예. 거예요. 아재 외우게. 그럼 어릴 때 그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커서도 아 그렇구나라고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역사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합창단이 2022년 4월에 만들어져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 만들어져서 이제 우파 시위 현장에도 가고 아니면 여러 그러니까 가지 애들을 정치 시위 현장에 데리고 간 거네. 그죠? 그렇죠. 무대를 만들어 놓고 애들 불러 총 사무총장이자 또 공학연 사무총장이었던 이희범 씨, 이희범. 예, 네. 그분께서도 이제 그때 지원을 받았거든요. 대기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제 수억 원대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시민사회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본인이 수사했던 그 사건의 관련자가 관련자를- 자기 캠프에 네. 윤석열 캠프의 본부장으로 일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본부장 아시다시피 조직총합본부, 네. 조직총괄본부 산하에 있었거든요. 네. 그 본부가 저희는 그때 취재 많이 했었던 댓글 130개. 네. 120개 만들고 뭐 이렇게 여론을 만드는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희범 씨가 이 손효숙 대표와의 아직도 관계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를 통해서 이제 제보를 해주신 분은 그동안 좀 이희범 씨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오신 분이래요. 그러면서 이희범 씨가 4년 전에 자유연대 대표이거든요. 근데 자유연대에서 김상진 씨와 이렇게 갈등 관계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김상진이란 분은 애초에는 예. 윤석열 후보를 막 욕하다가 예, 고소를 당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대선 당시에 윤석열을 지지해버리고 팬클럽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했죠? 윤석열 후보가 고소 취하했어라고 어깨를 툭 치죠.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고 어깨를 쳐줍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윤석열의 광팬이 돼서 네네. 각종 극우 집회를 주도하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김상진. 집회를 굉장히 막부 열고 집회. 있고 네. 리박스쿨 손 대표가 정광훈 측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광훈 씨의 며느리 양모 씨는 리박스쿨에서 여러 차례 강의를 했는데 저희가 확보한 영상에는 양 씨가 아이들에게 극우 기독교의 논리를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역사 교육을 하는 리박스쿨이 일명 자손군이라는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서울시 초등학교 10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 씨가 직접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리박스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이 하나로 빌딩에 8층에 리박스쿨이라고 차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역사를 가르치는데 한국 역사와 미국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리박스쿨 대표 손시도 양 씨의 영상에 등장해 주니어 역사교실 커리큘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리박스쿨을 짧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리박스쿨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그런 슬로건으로 저희가 근현대사,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된
그 건국의 아버지들, 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사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날 양 씨의 수업은 6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는 우리는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예요. 양 씨의 리박스쿨 수업은 이날이 2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수업 내용이 이상합니다. 자신이 첫 번째 수업에서는 초등생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줬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통해 어떻게 낙태와 동성애 등 아파가는 세상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낙태를 합법화하면 안 돼요. 아기를 죽이면 안 돼요. 동성애 이거 합법화시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청년들이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 저희 친구들이에요. 같이 나가면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실습한 영상을 올립니다. 어린이용 마스크에 어린 아이들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당신도 태아였다. 낙태 반대. 우리는 다 태아였다. 저도 태아였어요. 임신 중절을 죄악으로 여기는 정광훈의 주장을 아이들이 직접 쓰게 만든 겁니다. 아이들은 마스크에 차별 금지가 차별이다 라는 글도 썼는데 이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광훈의 주장을 아이들에게 주입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미혼모에게 낙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한 것이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일단 정광훈 씨의 며느리인 양모 씨가 이제 손효수 대표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이 두 분이 이제 심지어는 리박스쿨에서 임시로 강사 특강을 할 정도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전광훈 씨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손효숙 씨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다. 또 뭐 있었죠? 뭐 낙태는 낙태. 아니 어린아이들에게 아직은 사실은 학교에서 어린 저학년 초등학생들한테 성교육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태를 하면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주입을 하는 약간 그런 영상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뭐 임신 중절이나 그리고 그 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대하죠. 죄악시하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죄인 취급을 하는 8살, 9살 이런 아이들한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낙태가 뭔지 전 나이 때 알기 힘든데 예. 저랑 주입식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죄를 짓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광훈의 며느리가 리박스쿨에 가서 우리가 확인한 것만 4-5차례 간 걸로 확인이 되고 그거 종로 빌딩에 네. 그 지원을 전광훈 씨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전광훈 씨가 예, 라는 얘기를 그걸 몰랐어요? 라고 이제 저희 제보자가 그러더라고요. 교육부가 만약에 이번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면 과연 교육부가 이 늘봄학교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게 맞느냐 이런 의문도 좀 들잖아요. 좀 걱정도 되고.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 손 대표가 2018년부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자유필승 선거 학교라는 것을 이제 리박스쿨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협력 포스터가 있는데 협력에 김문수 TV라고 해서 김문수 TV가 해서 첫 번째 관계가 나왔고 리박스쿨의 전시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였습니다. 근데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현재도 계속 유지가 되고 2018년에 리박스쿨을 만들고 2016년에 우체국장을 끝으로 퇴직을 해서 1년 뒤인 2017년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를 세웁니다. 예, 그걸 만들어요. 장학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리박스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박스쿨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 단체의 대표를 해왔던 거. 그때도 이제 손 대표가 회장이었습니다.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회장이었고요. 그때 당시가 2019년 10월 15일입니다.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의 파괴라는 주제로 프리덤 칼리지에서 어떤 기자회견 같은 거를 열었거든요. 당시 전 서울시장 후보라는 그 직책으로 출연을 했었죠. 2018년에는 그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 이제 2020 총선 필승 선거 입문 정치교실 1기 수강생 모집에서 이 정치인의 길이라는 그 제목의 강의로 강사를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리박스쿨에서 열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2018년이니까. 근데 이제 손 대표가 저희 최희정 기자한테 한 얘기는 그 도지사를 그만두고 리박스쿨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했다. 세미나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연은 좀 그 집회를 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돈독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 손 대표와 아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오면서 지향하는 바가 비슷했던 거 아니냐. 여러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같이 등장을 하니까 그렇죠.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느 한 유튜브에 나와서 늘봄학교 확대 공약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런 늘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의 교육 정책 공약에 늘봄학교 정책 확대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홍진경 TV죠. 예. 홍진경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봄학교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가 취재를 해보니 늘봄학교의 강사 자격증을 믿기로 댓글 부대원을 모집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외국 역사관을 주입하고 정광훈 며느리가 와서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실상 아직 성인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저는 거의 그게 막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개념 없는 강의잖아요. 폭력적인 거죠. 네. 리박스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썼던 자손군이란 개념, 예. 자유손가락 이게 리박스쿨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손군을 운영하는 리박스쿨 외에도 한 개의 단체가 더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추가로 확인을 한 것이고 네. 자손군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한 4단이라고 봤을 때 리박스쿨은 하나의 중대 정도 아니면 배대 정도. 정광훈과 김문수 대선 후보가 창당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나왔던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19번이 그 정당 번호입니다. 네. 그때 리박스쿨 연구원 2명이 출마를 했고 같이 찍은 겁니다. 최초로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의 관계가 사진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스쿨이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실과 연락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등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리박스쿨 대표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계속 나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금은 권한대행이죠. 그 명의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이 발견된 겁니다. 위촉장. 예, 네. 그 위촉장에 따르면 손 대표의 교육정책자문위원 위촉일이 지난해 6월 13일입니다. 네. 그리고 위촉 기간이 1년이니까 지금도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입니다. 경로로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라든가 뭐 총장, 적어도 전문가라고 할 만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체국장으로 2016년에 퇴직한 사람이 예. 2017년에 나와서 무슨 장학회를 만들고 2018년에는 리박스쿨 뭐 이런 걸 만들고 이 리박스쿨은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예. 정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활동을 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늘봄학교 자격증을 또 발급을 해주는데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이다. 이조 장관의 최측근인 정책자문관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매우 극우적인 성향을 띈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교수다. 그래서 늘봄학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애는 6학년이기 때문에 예. 둘째는 늘봄학교 대상이 아직 아니라서 그렇죠. 몰라요. 예, 모르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산,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더라. 예.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국가 세금이 예. 전 학년 확대되니까, 대상으로 그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그게 극우 단체들의 돈줄 역할을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예. 지적을 저희가 하는 거죠. 자손군 그러니까 댓글 공작팀의 조장인 리박스쿨 전직 간부가 국무총리실 주관 해외 연수를 갔다 왔다고요? 자성군 조장으로 네. 활동을 했고 2023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시민사회단체 정책 연수라는 걸 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를 7박 9일 갔다 왔습니다. 상당한 많은 비용을 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좀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대다수가 보수 성향인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이었거든요. 너무 선정 기준이 편향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성군의 조장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 시절에 2023년에 이런 시민사회 단체 정책 연수라는 이름으로 보수단체에게 연수비를 댔다는 겁니다. 그중에 맞아요. 하나가 댓글 공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년의 사람도 국무총리실 요때 최 씨랑 같이 예. 연수를 갔다 왔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 세금으로 하는 거고 제가 보니까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세금이 한 3억 가까이 들었던데 예. 이 사람들이 그냥 해외여행 다닌 돈으로 쓰였다는 게 이제 어제 저희 보도로 드러난 것이고요. 예, 이렇게 연수도 네. 갖고 교육부의 정책자문위로 또 들어가고 그렇죠. 곳곳에 포진되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용산 대통령실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견학을 가기 쉽지 않고 리박 어린이 공개가- 합창단 아이들 같아요. 예, 그 애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견학을 했다는 게 한겨레 보도였고 예. 사실상 학부모 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기사가 만들어졌었단 말입니다. 보수 매체를 위주로요. 그런 것들이 의도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사전 간담회를 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되게 부적절한 말이 있었는데 아직 그 지상파 뉴스 라이브 네. 뭐 아니면 대선 토론회를 보면 이모티콘이 굉장히 많이 달린 그 댓글들이 막 네.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희 파악한 댓글방 네. 공지글에 그게 네. 나와 있습니다. 어. 이모티콘을 많이 달아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다 공작의 한 일환이었구나. 그런 게 또 확인돼서 댓글 공작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이번에 저도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